오늘 2단원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전 시간에 유효액 전환을 알려드렸죠. 유효액 전환은 원자들마다 다 다른 값을 갖고 있지만 규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액 전환 그래프가 있으니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원자 반지름의 규칙성, 이온 반지름의 규칙성,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합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능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비교해서 A, B, C, D를 찾으면 밑에다 오비탈을 물어봐요. 또는 오비탈 시험 문제를 내고 밑에다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누가 큰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절반 주기율표 파트를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이 오비탈과 원자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모의고사 시험 문제는 이 단원 전체를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가 돼요. 내신용 시험 문제는 마지막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 문제들이 합쳐져 있는 시험 문제가 될 거고요. 조목조목 하나씩 출제되는 시험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최종 못 씁니다.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역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라서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에 이온화 에너지라고 써 있으면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 개인적인 습관들도 길러봅니다. 고3 애들한테는 아예 이온화 에너지를 순서대로 외우세요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니네 주기율표를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그걸 이온화 에너지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또는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서대로 그렇게 외우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됐나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애들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합시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온화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온화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온이 될 때에 해당하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리튬이라는 게 있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차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온이 되려면 리튬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 하나를 버리면 양이온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뜯어내려면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가해줘야 밖으로 튕겨나가겠지. 에너지 순위가 높아져야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요 가해준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원자가 있었는데 이 원자에 맨 바깥에 있는 원자가 전자한테 에너지를 가해줘서 그 전자의 에너지 순위를 올리다 보면 이해됐나요? 그러면 두 가지가 이온화 에너지에서 중요한데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일단 정의가 중요해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됐나요? 에너지를 전자한테 줘야 되지, 그치? 됐니?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 새끼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줘야 준위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요. 이온화 에너지는 흡수 에너지예요. 됐나요? 두 번째, 그럼 이 원자라는 애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양이온이 될 거 아니니? 이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이 원자가 기체 상태여야 해요. 됐나요? 액체도 안 되고 고체도 안 돼요. 왜? 액체한테 만약에 에너지를 주면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지. 그러니 기체 상태여야 돼요.
반드시 꼭 밑줄을 그세요. 자,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의 원, 기체 동그라미예요.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거기다가 쓰세요. 흡수 에너지라고. 이온화 에너지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되니?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개념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끝납니다. 잘 봐. 리튬이라는 애가 있었어. 얘가 안정한 상태의 양이온이 되려면 리튬 플러스 1가가 되면 되지. 이해됐어요? 그럼 전자 몇 개 띄면 돼? 하나야. 됐어요? 한 번만 더요. 베릴륨이라는 애가 있어. 얘는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2개가 차있죠. 얘를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온이 되게 하려면 전자 몇 개 떼야 돼? 2개를 떼야 돼요. 여기까지 됐니? 이해됐어요? 잘 봐. 그렇다면 리튬의 경우에는 첫 번째 2개, 두 번째 하나 떼었는데 얘를 떼낼 거지, 그치? 베릴륨의 경우에는 첫 번째 2개, 두 번째에도 2개가 있는데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가 있다면 얘를 떼내기 시작할 거죠. 그리고 얘도 떼낼 거지, 그치? 되니? 그럼 질문.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떼내려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죠. 됐나요?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떼내려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지. 자, 질문. 누구한테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하니. 가시화 문제예요. 됐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온화 에너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봐. 2가지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2가지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자가 떼내려면 내가 이 새끼를 자꾸 뜯어내야 되죠. 이 전자를 떼내려면 내가 얘를 자꾸 뜯어내야 되지. 그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됐네? 됐어? 그럼 나 얘한테 힘을 많이 줘서 뜯어내야 되는 거 맞지? 됐니? 그럼 하나만요. 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누가 세니?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원자핵이 전자를 세게 당기고 있으면 그 새끼를 떼어낼 때 더 센 힘을 줘야 되지. 이해됐어요? 그럼 화학 단어로 바꿔볼게. 원자핵이 전자를 강하게 당기면 에너지를 더 많이 줘서 이온화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전자가 나오겠죠. 그럼 다시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인력을 우리 화학에서 뭐라고 한다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하나만 배울 수 없어. 생물처럼 호르몬 있다, 신경계 있다 이럴 수 없어. 화학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화학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요. 유효핵전화 누가 커? 같은 주기면 유효핵전화는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니까 얘가 크지. 그러니 유효핵전화가 큰 상태여서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이해되니?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붕소에서 전자를 떼어내려면 얘는 유효핵전화 오지? 떼내려면 더 큰 힘을 줘야 되지. 떼내려면 더 큰 힘을 줘야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크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줘야 전자를 뜯어낼 수 있다. 되니? 그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되셨나요? 됐어? 좀 더 쉬운 개념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가르쳐주면 맨날 또 이것만 써먹어서. 잘 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1몰을 이거 1몰이면 얘 1몰을 떼어내는 거거든요. 흡수 에너지라고 했어요. 됐나요? 이게 화학에서 얘기하는 정의예요. 나는 이 정의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이게 시험 문제용인데 전자를
들어 올릴 거지, 그치? 어디까지? N 무한대 껍질까지 올리는 거야. N 무한대 껍질까지 올리는데 흡수한 에너지를 난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시해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요. 전자가 있었는데 그 전자가 뭐 1번 껍질이든 2번 껍질이든 껍질에 들어있겠죠. 얘를 에너지를 막 가해주면 올라가겠지. 어디까지? 무한대 껍질까지. 됐어요? 한번 해볼게. 리튬이라는 애가 있었어. 2번 두 개 하나 있는 거 맞지? 얘를 무한대 껍질까지 들어 올릴 거라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플로린이요. 첫 번째 2개, 두 번째 7개가 차 있거든요. 무한대 껍질까지 들어 올릴 거예요. 됐어? 질문. 리튬이 반지름이 크니 플로린 반지름이 크니? 네. 리튬은 졸라 크고요. 플로린은 작아요. 됐어?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 중에 누가 더 길어? 반지름 작은 애가 길죠. 이거는 커요. 이거는.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됐나요? N 무한대 껍질까지 들어올리는데 흡수한 에너지, 그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리튬이 크겠니? 플로린이 크겠니? 플로린이 커요. 그래서 미배분, 탄질산, 플로린 이렇게 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려워요. 얘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프가 베릴륨 올라왔는데 갑자기 동서에서 떨어져요. 여기가 시험 문제예요. 도대체 왜 떨어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유효액자가 커지니까, 반지름 작아지니까.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가 될 때 다시 떨어져요. 여기 왜 떨어지니가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플로린.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다시요. 같은 주기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니? 아니요. 틀려요.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여기가 꺾어져 있는 양을 갖고 있는 그래프는 이온화 에너지밖에 없어요. 모든 시험 문제는 다 요 꺾어진 데서 시험 나와요. 너 이거 꺾어진 거 아니? 둥소보다 베릴륨이 더 큰 거 알아? 나트륨은 여기 있고요. 마그네슘 여기 있고요. 알루미늄이 떨어지는 거 아니? 이걸 물어본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 정리 한번 해볼까?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 1번이요.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무슨 상태여야 된다고? 네, 기체 상태여야 돼요. 요것도 틀려오지 마세요. 기체 상태의 원자가 있었는데 1몰. 요 애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 1몰을 떼어내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 에너지라고 하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말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좀 상식적인 내용을 적어보면 이거 내 거라 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를 N 무한대 껍질까지 전이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되셨나요? 두 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EX 하나로 통합해서 적어드릴게요. N 무한대 껍질. 자, 하나는 리튬이고요.
하나는 플루오린이에요. 하나 나트륨이에요. 자, 질문이에요.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클까요? 됐나요? 비교샷 간단하게. 자, 그럼 다시 질문 한번 해볼까? 세 개 중에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니? 나트륨. 됐어요?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 제일 큰 거 맞지? 그럼 셋 중에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작니? 플루오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려볼게요. 플루오린 졸라 작아요. 나트륨 더럽게 커요. 리튬은 중간 사이즈. 자, 여기까지 올려야 돼, 전자. 자, 이온화 에너지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나트륨. 끝. 플루오린이 제일 크죠. 진짜.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한 번만 더. 얘 2주기거든요. 얘 2주기예요. 얘는 3주기지. 얘는 1쪽이고요. 얘는 17쪽이고요. 얘는 1쪽이에요. 자, 질문.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때? 커요. 됐어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어때? 커요. 왜? 반지름 작으니까요. 됐나요? 그럼 다시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때? 작아요. 됐나요? 요거 한 방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돼서 그럼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온화 에너지 EX. 주기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외우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외우지 않을 거예요. 한국말로 나오면 되게 헷갈립니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작아진다. 같은 족일 때 네? 커져요. 원자 반지름은 커지죠. 그럼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쫄아요. 네. 됐나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동전자 이온 적어드렸어요. 그럼 얘요. 주기성을 물어본단 말이죠. 그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같은 주기라면 원자 반지름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커져요. 네. 리튬보다 플루오린이 훨씬 크죠. 커져요. 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크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요. 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됐나요? 어떤 워딩인지 알겠어?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요. 틀려요. 여기다가 이걸 맞출 수 있는 비법 단어를 써야 돼요. 얘 수능용 단어입니다. 대체로. 오. 짱이에요. 그냥 커지긴 커지는데 안 커지는 애도 있어. 뭐 커져. 뭐 이런 뜻이에요. 되니? 이 대체로란 단어 때문에 여기 꺾어지는 걸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럼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커져요. 작아요. 얘는 커요. 무한대 껍질까지 들어올리려면 이거 중요하다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딱 적어보라고.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쟤는 뭐 예외가 없어요? 네. 주기율표를 108번까지 다 배우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얘는 덜렁 20번까지 됐어요? 주기성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선생님. 네.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같은데요? 안 같아요. 조금 더 작아요. 그게 안 같잖아요. 밖에서 보면 똑같은데. 네, 안 같아요. 같은 애는 없어요. 근데 네. 그래프를 외우면 약간 누가 더 작은지도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외워야 네. 돼요. 전부 다요. 전부 다. 특히 마그네슘에 한번 밑줄 한번 봅니다. 마그네슘의 높이 한번 보세요.
아니에요. 베릴륨. 베릴륨보다 작아요? 네. 붕소보다는요? 작아요. 붕소보다 작아요? 크지 않아요? 작아요. 작아요. 진짜요? 네. 아니에요. 작아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질소요, 산소요, 그리고 저쪽에 인이요. 네. 인이 더 작아요. 아니요? 인이 더 작아. 작아. 마그네슘이 인보다 같지. 얘네 같은 축이잖아. 됐어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 그래서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주기를 기준으로 그려요. 리튬, 나트륨, 리튬, 베릴륨, 붕소. 됐니? 붕소는 얘랑 얘 사이. 붕소. 그리고 올라가서 탄소, 질소, 산소. 됐어요? 플로린, 네온. 그래서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됐니? 이거는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됐죠? 써볼게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되니? 자, 이게 2주기입니다. 요 2주기. 자, 그럼 리튬 밑에 나트륨 쓸 거죠. 나트륨은 리튬 위에다 그리니 아래다 그리니?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래쪽에다가 똑같은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리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시에, 아르곤. 됐나요? 아르곤이 크니 산소가 크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동주기, 동종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됐어? 진짜요? 그럼 마지막 하나요. 칼륨 어떻어요? 칼륨. 리튬, 나트륨 썼으니까 칼륨 안 쓰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칼슘까지밖에 안 배우죠, 니네. 나오겠니? 아니요. 왜요? 꺾어지는 데가 없어요. 안 나와요. 됐니? 그래서 2주기와 3주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수소는요? 리튬 위에다 찍어야 되죠.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헬륨을 여기다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수소, 헬륨. 시험 내겠니? 안 돼요. 그러니 모든 2단원 시험제가 2주기, 3주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풀어도 네. 돼요? 출제가 여기 있는 건데. 저쪽에 있어요. 자, 다시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면 그래프를 꼭 그리세요. 됐나요? 이 그래프가 니네들 이온화 에너지를 모두 맞추게 해줄 겁니다. 그럼 시험자 뭐라고? 니네 책에도 꼭 체크하세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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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반드시 꼭 체크합니다. EX. 선생아, 베릴륨과 붕소 사이는 리튬과 붕소, 베릴륨은 얘가 뭐 사이즈가 크다며 얘는 사이즈가 좀 작아졌을 거 아니겠니? 그럼 무한대로 들어올리면 요 녀석은 요만큼, 요 녀석은 좀 더 많이 들어올려야 되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크잖아? 됐죠? 그럼 얘가 반지름이 더 작은 이유는 뭐니? 유효 핵전화가 얘가 크니까요. 그러니 원자 반지름이 작은 거 맞죠? 됐나요? 그러니 이 세 개의 단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됐나요? 유효 핵전화가 크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요. 그러니 들어올릴 때 멀리까지 가야 되지. 이게 한 세트란 말이죠.
되니? 그럼 다시 한번요. 붕소는요. 얘는 베릴륨보다 더 작을 거 아니겠니? 왜? 유효액전하고 큰 게 맞으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은 게 맞으니까. 그럼 들어올릴 때 더 많은 높이를 들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낮아지냐고. 이걸 안 낼 수가 없잖아. 이해됐어? 그럼 똑같이요. 이렇게 갔어. 질소는 졸라 조그마니까 더 많이 들어올려야 되고요. 그럼 산소는 더 작지. 그럼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유효액전화 커진다며. 그럼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며.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왜 작아지냐고. 됐니? 안 낼 수가 없죠. 그러니 여기다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고요. 수능에는 안 돼요. 왜요? 이 땅이 허접한 걸 내지 않아. 대신에 내신에 낼 수 있어. 특히 서술형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유를 정확하게. 잘 보세요. 한번 해볼게. 12족과 2족과 13족. 예를 들면 리튬, 여기는 베릴륨, 여기는 나트륨이면 여기는 마그네슘. 됐니? 이상하지, 그지? 계속 받아 적고 있지. 집중을 안 하면 내가 아무 판서를 써도 다 받아 적어요. 2족 리튬, 13족 베릴륨. 말이 안 되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베릴륨을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 붕소를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써야 되고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써야 되지. 괜히 화이트로 지우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히. 자, 그럼 해볼까요? 얘네들 중에 유효핵 전화는 누가 크니? 오른쪽에 13쪽. 얘 크죠? 그 원자 반지름은 누가 작니? 왼쪽. 아, 작은 말고 오른쪽. 이렇게 무등호 쳐야 되는 거 맞죠? 네. 됐어요? 그렇다면 높이 올려야 되는데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필요하겠니? 원래대로 따지면 알루미늄이나 붕소가 훨씬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정상 패턴이 아니라 뒤집어진다고요. 됐니? 그럼 요 이유를 써야 되죠. 이유. 자, 이유 한번 볼게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각구와 베릴륨 해볼까요? 붕소 한번 해볼게요. 베릴륨은 1S에 2개, 2S에 2개. 됐지? 붕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됐네? 그럼 똑같은 칸에 SO비탈, SO비탈, 1S, 1S. 두 번째 껍데기에 ES, ES. 됐나요? 자, 그럼 세 번째 껍데기로 가기 전에 2P오비탈이 있지. 그럼 2P오비탈은 SO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커요. 그래서 2P오비탈은 여기 있는 거예요. 됐니? 무한대 껍질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애를 들어올리는 게 베릴륨이고요. 얘는 여기 있는 애를 들어올리는 게 붕소가 된 거지. 같은 주기이지만 오비탈의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짧은 거야. 이해되니? 자,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써? 같은 주기이지만 오비탈의 높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짧아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되니?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쓰는 거야? 베릴륨과 붕소의 경우가 시험 문제 나오면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크니까요. 됐어요? 한 번만 더. 그럼 마그네슘까지 가면 3S에 2개 차죠. 알루미늄은 3S에 2개, 3P에 하나 차지. 얘도 똑같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나오면 3S 오비탈보다 3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크니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얘 왜 이러니? 라고 물어보면 S 오비탈보다 여기다가 숫자를 넣는 거거든요.
p 오비탈. 여기다 숫자를 넣는 거예요. 에너지 주기가 커요. 근데 선생님, 그래서 저 누구야? 김수도 그 ES에 하나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ES에 두 개가 쳐있죠. 얘를 들어 올릴 거면 분소가 그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EP만 따지는 거예요? 얘를 들어 올릴 필요가 없죠. 왜? 얘를 들어 올려야 이온이 되죠. 적으니까? 이온이 되죠. 안정하려고 이온을 만들 건데 들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 있어. 에탄올이랑 물이랑 섞어놓고 같은 점에서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낮은 얘가 79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럼 100도가 되면 얘가 빠져나오기 시작하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를 막 주기 시작해요. 안 나오죠. 그러다가 에너지가 어디 도착하면 얘가 먼저 튀어나오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주면 그 다음 얘가 튀어나오겠지. 순서대로. 이온화 에너지 그 정의가 그 확실해서 그니까 가장 최소 에너지 그거예요. 네. 거기 써있잖아요. 써있어요?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네. 정의를 외우라고. 정의를 외우라고. 됐나요? 베릴륨 붕소 나오면 뭐라고 쓰는 거야?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이 에너지가 크니까. 됐니?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오면 뭐라고 써? 3S 오비탈보다 3P 오비탈의 에너지 중위가 더 크니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얘는 이거 간단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거 할 거야? 베릴륨 할 거야? 마그네슘 할 거야? 베릴륨이에요. 베릴륨은 4번이고요. 붕소는 5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1S, 1S. 두 번째 껍질에 ES, ES.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나요? EP 오비탈은 ES 오비탈보다 위에 있죠. 얘가 EP. 됐나요? 그럼 얘는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거지. 얘는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거죠. 그러니 이온화 에너지는 베릴륨이 커요. 라고 쓰는 거예요. 3P 오비탈에 있는 걸 들어 올리는 게 쉬우니까 마그네슘이 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BX. 그렇다면 여기는 왜 줄어드니? 그러게요. 근데 저기는 15족과 16족이요. 역시 똑같이 질소 있으면 산소가 있고요. 인 있으면 화. 됐어요? 됐어? 됐어요? 이제 안 지워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얘는 유효액전하는 누가 크다고? 역시 이쪽은 커지는 거 맞죠?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져요. 그럼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크다고? 이쪽에 있는 게 커지겠죠? 유효액전화 클수록 반지름은 작으니까.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반지름 작은 애가, 유효액전화 큰 애가 커야 되죠? 근데 왜 얘가 이쪽으로 부등호가 쳐지는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 이 이유도 반드시 꼭 체크합니다.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도 질소 대꾸와 7번, 산소 대꾸와 8번. 얘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됐네? 그럼 얘는만 P오비탈에 있는 거, P오비탈에 있는 거 들어올릴 거 맞죠? 그럼 높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차이가 나? 그 네모난 거 한 개. 네. 얘는 두 개 들어. 그쵸. 전자 두 마리가 들어있는 방이 얘는 존재하는데 얘 안 존재하지. 그 얘는 야 전자 한 마리 내가 빼낼 건데 그러면 옆에 있는 전자 한 마리 나가시래요. 이러면
됐나? 그러니까 조그만 에너지를 주면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냥 나가는 거야. 됐니? 그럼 시험 문제 선생님 얘는 옆에 있는 전자가 밀어주면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그걸 전문적인 단어로 뭐라 그래? 전자의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유가 다르지. 그럼 이 녀석도 이유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니?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그랬어. 누가? 16조. 됐니?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질소 7번, 산소 8번, 1S, 2S, 2P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피오비탈도 높이 똑같죠? 하나, 둘, 셋. 얘도 피오비탈 높이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쳐 있는 거 맞죠? 얘 피오비탈에 있는 거 들어 올릴 거고요. 얘도 피오비탈에 들어 올릴 건데 홀전자 수가 많은 게 안정하거든요. 그러니 두 개가 채워진 상태에 있는 전자를 먼저 올려요. 됐나요? 그래야 홀전자 수가 3개가 돼버리죠. 그러네. 이해됐니? 그럼 얘를 들어 올릴 때 높이가 똑같지만 에너지 준위는 똑같지만 요 안에 있는 전자가 얘를 밀어내준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전자의 반발력이 생깁니다. 됐나요? 그러니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작아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 꺾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분위가 다르니까. 그럼 여기서 꺾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전자의 반발력. 됐나요? 그러니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을 다르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한 번쯤은 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줘. 안 내면 되죠. 우리 안 했어. 그냥 저 그림만 외우라고. 그럼 돼요. 그림만 외우세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교과서에 적어 있었어. 그러니까 반발력은 나와 있는데 저 준이 얘기는 쌤이 안 해줬는데. 왜안 했지? 같이 하겠네. 그럼 얘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진짜? 이거 왜 할까 있어? 큰일 났어. 전화 가야 돼.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네, 됐니? 이 정도는 되나요? 참 열심히 어저께 장례식장 가면 난 장례식장 가면 느끼는 거 되게 많거든요. 어제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 가면 누구 써있잖아요. 그래서 갔어. 친구 이름이 없는 거예요.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해서 전광판이 써있는데 친구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분명 돌아가셨다 엄청 가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톡이 온 걸 다시 봤어요. 부고 문자. 그래서 문자를 탁 띄웠더니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화면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주위를 둘러봤다. 그랬더니 처음 위에 푯말에 특실하고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따라갔어. 막 울고 난리 났는데 갔더니 저 속에 완전 조용한 곳에 졸라 넓은 거기만 특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하얀 꽃다발 화환이 쭉 길을 만들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 갈 때마다 항상 그 꽃다발 보거든요. 너 죽어서 축하드려요. 그럼 그 꽃다발 그건 좀 그렇지만 그
근조화합을 막 보내요. 그럼 거기에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누가 보냈음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다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했구나, 어느 회사에 다녔구나, 무슨 대학을 나왔구나,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구나, 무슨 중학교를 나왔구나,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구나, 이거 다 알아요. 지나가면서 동문회에서 화환을 보내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왜? 고등학교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가 이 새끼가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근데 대학교는 대학교 동문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대학교 동문회 차원에서 보내줍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죽어도 남는 게 대학교 이름이에요. 어차피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갔더니 신일고등학교에 있어요. 신일고등학교 나왔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 이 동네 살거든요. 성북구.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래서 대학교 잘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엄마, 할아버지 무슨 대학 가서 저기 써있잖아. 땡! 이거 큰일 나잖아. 큰일 안 되잖아. 됐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온화는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세요. 내용은 뒤지게 쉬워요. 해보면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럴 수 있어. 그럼 그래프만 그리면 다 맞네 이럴 수 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자, 리튬이라네 한번 해볼까요? 전자를 하나씩 떼어갈 거예요. 리튬은 리튬 전자 하나 떼면 플러스 1 될 수 있죠. 그럼 전자 2개 뗄 수는 없니? 있어요. 그래서 리튬 2 플러스 될 수 있고요. 3개까지 뗄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 플러스 1 때 헬륨이랑 전자 매치가 같아지지. 그럼 더 이상 안 떼도 되죠. 나 안정하니까. 되니? 그럼 야 씨야 너 전자 내라! 그러면서 졸라떼 그걸 떼려면 얘는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기 싫지. 그럼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에너지를 졸라 많이 줘야 전자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래. 됐나요? 한 번만 더요. 나트륨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2개, 여기 8개, 여기 1개. 되니? 그럼 요 맨 첫 번째 전자를 떼내는 때 에너지는 E1이라고 하면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겠지. 그럼 그 두 번째 전자를 떼내려면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내야 되지.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걸 E2라고 하면요. 이 E2는 작은 값이겠니? 큰 값이겠니? 몰라 큰 값이죠. 이해됐어요? 됐어? E1보다 E2가 훨씬 커요. 되니? 그럼 E3를 또 다른 애를 떼어내서 E3를 떼어내려면 이 새끼 점점점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거 맞지? 전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네. 됐어? 그럼 떼내기가 더 어렵지.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아까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 무슨 말이야?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전자를 떼어 갑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전자 첫 번째를 뗐을 때가 E1, 두 번째 전자를 뗐을 때가 E2, 세 번째를 뗐을 때가 E3, 그럼 네 번째 E4, 이렇게 가겠지. 그럼 하나 떼는 거가 쉬워? 2개 떼는 거가 쉬워? 하나 떼는 게 쉽지. 됐네?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작죠. 그래서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점 커져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요.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면서 안정한 상태가 되지. 그럼 또 하나 잃어버리기 쉽다고 어렵다. 난 안 잃어버릴 거야. 안 잃어버릴 거야. 그래서 이원은 알았어, 너 가져.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 다음 거 이투는 절대 안 돼, 이런 느낌이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원과 이투 사이가 졸라 커져요. 이해됐어? 한 번만 더요. 그럼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2개 갇혀있지.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내는 걸 이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 떼어내는 걸 이투라고 할게요. 이원과 이투 중에 누가 더 크겠니? 점점 커져요. 그럼 여기 있는 애를 빼는 걸 E3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점점 커져요. 됐나요? 그럼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하나 떼가서 떼갔네. 그래, 너 가져. 2개까지 떼가면 싸! 이제 안정!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개를 떼가려고 하면 으아! 네! 뭐 이럴 거 아니야. 떼어! 쉐! 떼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E1 커지고 E2 커지는데 E3는 절대 안 된다. 되니? 잘 봐. 그럼 E1, E2, E3, E4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돼? 커져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가 졸라 커. 그럼 무슨 뜻? 첫 번째 떼기 쉬운데 두 번째 떼기 어렵다. 그럼 맨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었다는 뜻이야? 1쪽이죠. 되니? 순차 이온화 에너지 보면 족을 알 수 있어요. 되니? 그럼 하나만 더요. E1, E2, E3, E4 순차 이온화 에너지 점점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됐나요? 여기가 졸라 크대. 자, 몇 쪽?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제발 3쪽 써오지 마세요. 뭔지 알겠니? 됐어? 그걸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봐. 2번. 순차 이온화 에너지. 뭘 찾을 수 있다고? 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자를 떼는데요. 그럼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집니다. 왜요? 전자를 떼낼 때마다 유효 핵전화가 커지니까요. 됐죠? 점점 커져요. 자, 다시 한번요. 워딩 잘 봐. 이원이 뭐라고? 첫 번째 전자를 떼낼 때 흡수한 에너지. 됐나요? 그럼 E2가 뭐라고?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됐나요? 자, 그럼 질문이요. 전자 2개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누구야? 전자 2개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누구야? 이온이랑 이투. 네! 그게 답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 전자 2개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니? 그러면 E2요! 이렇게 써오는 애들 많아요. 됐니? 그래서 써주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됐니? 그럼 전자 3개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누구니?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모두 더해야 되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써볼게요. E1, E2, E3, E4, 뭐 점점점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 전자 떼어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기가 제일 크대.
이거 꼭 빼보셔야 됩니다. 차이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쓰면 안 돼. 꼭 빼보세요. 그 차이값이 가장 커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라고? 첫 번째 전자는 떼기 쉽다. 두 번째 전자는 절대 어렵다. 됐니? 그럼 얘는 몇 쪽? 1쪽 이렇게 생겼어. 진짜 쉽지 않니? 진짜 허접하지 않니? 그럼 E1, E2, E3, E4 이렇게 생겼는데 점점 커진다 그랬어요. 이 차이를 비교했더니 여기가 뒤지게 큰 거야. 이 차이가 제일 크대요. 꼭 빼보세요. 그럼 얘는 첫 번째 떼기 쉽다. 두 번째 것까지 떼기 쉽다. 세 번째는 절대 안 떼진다. 그럼 맨 바깥쪽에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됐나요? 그러니 얘는 2족이야. 됐죠? 그럼 여기 차이가 졸라 크면 얘 13족이 되겠지. 됐니?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14족, 15족 갈수록 점점점 차이가 나는 거 맞죠? 그럼 이 표를 그릴 때 2원부터 2,8까지 막 써야 되는 거지. 그걸 누가 쓰겠니? 그런 표가 어딨어? 없어. 그래서 저렇게 1, 2, 3밖에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1족, 2족, 13족 셋 중에 하나는 거죠. 그러니 1족, 2족, 리튬, 베릴륨, 분소 1족, 2족, 3족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 이온화 에너지 안 물어볼 수 없지. 원자 방식은 안 물어볼 수 없지. 시험 문제가 껄렁이니까. 됐어요? 이걸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되니? 자, 한 번만 더요. 마지막이야. A, B, C 있었어. E1, E2, E3가 있었어. 되니? 잘 보세요. 얘 100이었어. 얘 1000이었어. 얘는 1200이래. 됐어? 몇 쪽? 졸라 쉽지 않니? 야, 너무 쉽지 않니?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얘 120이었어. 240이었어. 24만이야. 됐어요? 자, 몇 쪽?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50, 500, 650, 600 해볼까? 똑같은 거 또 나가고. 자, 몇 쪽? 됐어요? 순차 이온화해야지 뒤지기 쉽죠. 왜요? 뺄셈만 하면 돼. 이걸 틀리는 애가 어딨어? 시험지 내겠니? 자, 질문이에요. 얘 1쪽이죠. 얘도 1쪽이죠. 자, 질문. 원자 반지름 누가 크니? 됐어? 누가 원자 번호가 크니? C 아니에요? 누가 유효 에너지가 클까? 유효 핵전화가 누가 클까요? A. 됐어? 자, 그러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고 싫어해. 족을 찾는 게 시험 문제겠냐고. 됐어? 니네들이 저기까지만 하고 막 졸라 쉽네 시험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을 보는 애들이 책에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뒤지게 쉽구만. 그거 아니겠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주기를 찾는 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니? 주기를 찾는 게 시험 문제인 거야. 그래야 족과 주기를 다 찾아야 그게 누군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얘가 별표입니다. 그럼 누구를 보는 거야? 주기를 찾을 때는 반드시 하나만요. 이 원을 비교하세요. 되니? 선생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뭔가요? 니네가 아까 그래프를 그렸지. 되니? 이 그래프를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됐어요? 그럼 니네 보세요. 이온화 에너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죠.
그럼 이 녀석을 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원자 반지는 그거. 아니요. 아, 유혈전. 이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니네가 그린 건 제1 이온화 에너지. 아, 됐니?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 교재에 나온 그래프가 이원이에요. 됐어? 아, 그래서 그래프를 졸라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아, 헐. 그래서 Y축에 꼭 써주세요. 이원. 됐니? 자, 그럼 그래프 봤지? 이온화 에너지 위에 거 아래 거 이축이 누구야? 위에 거가 이축이야? 아래 거가 이축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 외우라는 거예요. 여기 리튬 있으면 여기에 나트륨이 있는 거죠. 됐어? 그럼 원자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지. 아,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 원이 작아요. 이거 주기찾기라는 거죠. 그럼 원자 번호가 크다는 얘기는 주기가 큰 거지. 됐어? 자, 이 한번 볼까요? 2원, 2원. A는 100, C는 50. 그럼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지. 더 작으면 시가. 아래쪽에 있는. 됐어요? 그래서 얘가 3주기 1족이라면 얘는 2주기 1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다시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요? 뭐 되게 쉽네. 아니요.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서 주기를 찾으세요.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됐나요? 너네 주기 찾기 잘해.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뒤쪽 한 번 넘겨보세요. 131페이지. 자료 2번. 표는 2주기, 3주기에 속하는 2주기, 3주기 밑줄이요. 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A 몇 쪽? 됐어? B 몇 쪽? C는 몇 쪽? 2만 5천 뭐 이러잖아요. 내가 아까 2만 4천 썼더니 딱 이러면 2만 5천 있잖아. D는요? 이거, 아, 2조. 됐어요? 족 쓸 수 있겠어? 졸라 쉽지. 자, 질문이요. A는 1족, B는 2족, C는 13족, D는 2족. 그럼 B도 2족, D도 2족. 자, 주기는 누가 크냐고. 주기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주기는 누가 커야 돼?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봐서 작은 애가 주기가 크다고. 되니? 누가 작아? 738이 작지. 그죠? 그럼 D가 작으니까 3주기, 와. 크니까 2주기. 자, 이렇게 쓰면 얘가 누군지 나오지. 오. 이 A, B, C, D가 누군지를 찾아야 이제 시험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됐냐? 그래서 외우는 나 같은 사람 그냥 외워요. 520, 519 이 새끼가 리튬이에요. 맨 아래 738 이 새끼 마그네슘이에요. 그럼 리튬은 520 리튬. 나트륨은 얼마니? 496이거든요. 어때요? 나트륨 작죠? 아까 똑같은 점이에요. 똑같이 그려놨었는데요. 됐죠? 숫자를 막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한 번만 더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넘겨볼까요? 135페이지. 15번이요. 니은.
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크니? 됐나요? 아이다. 자, 그럼 다시요. 저쪽에 17번에 디귿.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뭐야 이게? 됐나요? 아, 137쪽이요. 이거 A가 높은데. 3번에 니은.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크니? 누굴? 됐나요? 그럼 니네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누가 큰지는 맞출 수 있죠. 그거 누구 거라고? 이1 거라고. 그럼 이2 물어보면 어떻게 맞춰? 그 내가 앞에 있으면 이추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딴 거 하나는 이 원이랑 비슷한 거 조금 큰 정도. 무슨 소리 좀 그거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그럼 얘는 졸라 클 거니까. 일중에 있는 게 더 커요. 네. 이추가. 그럼 얘는 안 되겠죠. 졸라 크니까. 예. 그럼 나머지를 물어볼 거 아니겠니? 진짜 이것도 양아치인데. 네. 간단하게요. 양아치 같은 방법을 써요. 양아치 같은 방법을 써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한번 그려볼게. 리, 배, 붕, 탄, 질, 산, 플로린, 네온. 자, 대충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리, 배, 붕, 탄, 질, 산, 플로린, 네온. 자, 니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 그래프, 니네가 지금 그린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라고? 그 1번. 제1 이온화 에너지죠. 됐나요? 우리 뭘 구하고 싶다고? 제2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놔두고 미추만 올려요. 옆으로 한 칸 이동하세요. 됐어? 이게 그냥 대충 편법이에요. 값이 같아지진 않아요. 훨씬 더 커져. 그냥 대충 한 칸 이동. 비교 샷만 할 거거든요. 무슨 뜻? 리튬 옆으로 한 칸 가면 헬륨 위치로 가는 거지. 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리튬이 헬륨 위치로 가버립니다. 그럼 베릴륨이 여기 내려올 거고요. 붕소가 여기 올라가요. 그래서 1 이온화 에너지는 베릴륨이 크지만 2 이온화 에너지는 붕소가 커요. 그럼 탄소가 갑자기 작아지지.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럼 이 네온 자리에 누가 오는 거야? 나트륨이 오는 거야. 됐나요? 원래 네온 자리에 오지 않아요. 네온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그 값을 비교하진 않아요. 누가 크니 작니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한 번만 더요. 제3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옆으로 몇 칸 가면 돼? 2칸 가면 돼. 됐니? 그럼 리튬이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베릴륨이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에 붕소가 남을 거고 탄소, 질소가,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이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이온화 에너지만 뻘렁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려서 한 칸이 돼요. 됐나요?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면 2칸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제1 이온화 에너지 E1분의 E2가 최대값이 내는 누구? 됐나요? 그럼 E1은 되게 작고요. E2가 졸라 커야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 맞지? 이해됐어? 그럼 얘 뭘 골라라? 1쪽을 골라라. 되니? 그럼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E2분의 E3 중에
가장 큰 애는 누구니? 베릴륨. 네, 얘는 작고요, 얘는 커요. 됐나요? 그럼 얘는 이 족을 골라라. 이해되니? 시험 문제에 1족이 안 나와 있으면 비교하셔야 돼요. 베릴륨의 경우에는 E1이 E2가, 붕소의 경우에는 E1이 E2가, 베릴륨은 E1이 크고요, E2는 작죠. 크고요, 작아요. 붕소의 경우에는 E1은 작았는데 E2가 커졌지. 이해됐니? 네. 이쪽으로 부등호 쳐야 되죠. 그죠? 네. 할 수 있겠어요? 비교샷을 푸는 것도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이온화 에너지는 필살기예요. 두 번째, 순차적 에너지를 비교할 건데, 순차적 에너지는 설마 싶구만 뒤지게 어렵구만. 그래서 뒤지게 어렵구만에 포인트를 맞춰줍니다. 됐나요? 이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세요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칸이 더, 3 비교하세요 그러면 두 칸이 더, 이렇게 해놓고 비교샷 문제를 푸신다. 괜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니네들이 시험 봐야 되는 2라운드죠. 됐죠?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